영화보다 더 인상적인 현실 속 씬 스틸러들. 민심을 받들어. 좋아, 확실하게 시추해. 이상민 양지열의 씬 스틸러. 이번 주 화제의 인물을 만나봅니다. 씬 스틸러 이상민 크리에이터,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오프닝은 조국 대표와 윤 대통령이 사이좋게 등장하십니다. 예. 자, 어제 현충일 추념식에서 다시 만나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조국 대표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땠습니까 어제? 예, 조국입니다. 예. 제가 어제 대통령과 악수하면서 민심을 받드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특별한 답을 대놓지 않았지만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번엔 표정이 좀 달랐습니다. 대통령의. 예. 달랐다기보다 크게 지난번에 워낙 이제 약간 좀 화제가 당황스러워, 됐던 게 예. 굉장히 어색해 보이는 그런 웃음,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에 사진이 그렇게 찍혀서 그런지 예. 모르겠지만 그 표정이 좀 화제가 됐었는데, 이제는 이제 조국 대표가 그런 자리에 있는 게 놀라울 단계는 지나지 않았습니까? 예. 앞으로 그래서 아마 받아들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조 대표님? 예. 예, 예. 제가 여러 가지 조언을 했습니다. 네. 물가 오름세가 무섭습니다. 10,000원 한 장으로 비빔밥 한 그릇도 못 사 먹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오르지 않는 건 내 월급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발 민생 좀 돌보십시오. 술 마시면서 유튜브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북한이랑 똑같이 대거리 하지 마시고요. 예. 대통령이 뭐 듣고 계시기만 하기엔 좀 그럴 텐데요. 예. 이 하이킥도 유튜브가 나가긴 나가는데 이거는 잘 그날 그쪽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이 네. 유튜브를 보시는데 좌파 유튜브도 본다 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좌파 유튜브 본데 그분은 돌아섰답니다. 최근. 원래 좌파라는 그러니까 진보 계열의 유튜브였는데 돌아선 분. 그분은 그런 본다. 분들. 아니 그게 뭐 중요합니까? 제가 그 노래 한 소절 부르겠습니다. 예. 갑자기요? 칠광구 검은 진주 제치고. 아니 나는 그 에코에 안 넣어줘. 아니 PD가 우리 쪽에 하는 거. 아무튼 그 정난이 씨의 그 예. 제7광고 아니겠습니까? 왜 에코를 안 넣어드리고 참 그. 뭐 하는 거야 저 PD는 맨날 앉아가지고. 예고를 했어야 되는데 당황했어요. 아니 근데 제작진도. 그 대통령님이 말입니다. 너무 갑자기 들어가서 그래. 뭐 예고를 하시고 들어가야지 에코를. 예고 없이 해야죠. 도어 스태핑들을 예고. 다시 한 번만 불러주시죠. 이번에 넣어드린답니다. 예. 제7광구 검은 진주 야, 팝송만 하시는 줄 알았더니 가요도 잘하시네요. 롱롱 타이머고. 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번에 그 7광구는 아니지만은 저기 그 포항에 그 영일만 일대 석유와 그 가스 매장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는 것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직접 그 국정 브리핑도 했잖아요. 예. 이런 그 브리핑은 두 분이 보시면서 정말 저와 같이 좀 노래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7광고 이렇게. 예. 오늘 그 노래가 잘 되네 그. 그 국민들한테 노래까지 이렇게 들려주실 것까지는 대통령께서 브리핑으로 사실 이미 중요한 얘기를 하는 바람에 많이들 놀랬거든요. 예. 브리핑을 왜 직접 하셔가지고 근데 뭐 여러 가지 어떤 더 말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그 오늘도 액트지오 측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떤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적지 않고요. 또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분들도 있고 어떻습니까? 아니 대통령? 그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거는 가능성이 높다고 물리 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140억 배럴. 그러니까 석유는 그 최대가 4년 넘게 쓸 수 있는 그 양이라고 하던데 예. 세계 최고의 에너지 개발 기업도 벌써 좀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국민 여러분께서는 차분하게 그 시추 결과를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석유가 이런 날엔 그 한 잔 해야 되는데 기분 좋은 날에 그죠? 술 자꾸 하시면 안 될 텐데. 기분 좋은 날 아닙니까? 예. 그 이게 매장이 돼 있고 예. 팔 수 있어야 될 텐데 돈만 들어가고 뭐 그런 일이 안 될까봐 지금 걱정인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오늘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예. 뭐 이런 어떤 많이들 의구심을 가졌던 부분들이 해소가 됐느냐. 뭐 대표적으로는 굉장히 호주의 큰 기업이 이쪽에 조사를 맡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뭐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인정을 했지만 그렇게 작은 그룹들 프로젝트를 만들 때는 개인 집에 주소를 두고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네. 하지만
국가가 하는 계약치고는 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그럼 예. 우드사이드라고 하는 호주의 큰 기업 말고 다른 기업은 없나? 예. 과거에도 이렇게 작은 어떻게 보면 뭐 이름이나 프로젝트 기업들에 맡기는 게 맞는가? 뭐 저만 이런 의혹을 여전히 못 풀고 있는 게 아니라 딱 알 수 있는 게 들어오기 직전까지 제가 봤습니다. 주가가 다 떨어졌어요. 관련 주가가 다 관련 떨어졌죠. 주가가 다 떨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설명이 부족해 보인다라는 예. 거죠. 특별하게 달라진 게 없어요. 야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죠. 자, 이재명 대표 나와 계신가요? 예. 금 중에 가장 놀라운 금이 뜬금이라고 합니다. 농담인데요. 아무나 아는데 뜬금없는 산유국론이 나온 건데 잘 챙겨봐야겠습니다. 이 막판에 대역전 외치다가 결국 국민 절망시킨 사건이 최근에 있었잖아요. 부산 엑스포. 이것도 웃지 않네요. 멋쩍네. 이거 웃을 일은 아니에요. 심각한 사안이라서 저희가 네. 제가 나왔는데 좀 웃어주시면 예. 고맙겠다는 생각 들고. 부산 엑스포 생각하니까 걱정이 돼서요. 네. 어쨌든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것도 걱정이고 주가 폭등에 따른 추후 주식 투자자 대량 손실도 좀 참으로 걱정입니다. 잘 되길 바라지만은 걱정이 많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나와 계시죠? 예. 이거 천하람이고요. 대통령이 브리핑을 하면요. 시추금 안 팔 수가 있겠습니까? 한 번 팔 때마다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든다는데 시추금 나올 때까지 파야죠. 그런 면에서 저는 공무원들의요. 과잉 충성이 좀 걱정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근거로 해서 액트지오라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지부터 좀 밝혀져야 될 것 같다. 단순하게 오늘 이제 기자회견에서는 원래 호주에서 일을 하고 있던 우드사이드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내부 사정상 네. 자기들의 어떤 이유 때문에 이 태평양 쪽으로 철수하는 바람에 이걸 포기했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 이후에 후속 기업이 왜 액트지오라는 회사였느냐? 그 부분은 아마 예. 딱히 자세히 짚어봐야 네. 될 겁니다. 그런 그리고- 부분은 이제 22대 국회에서도 들여다봐야 할 부분. 그리고 우드사이드가 자기들 사정으로 철수했다는데 그 홈페이지는 분명히 어떤 가능성이 없다. 예. 그렇기도 하고 이게 우드사이드가 채권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근데 그걸 포기하면서까지 예, 왜 그러니까 이게 성공을 시키면 막대한 이익을 보장하고 있는데 그 권리까지 포기해가면서 그런 데 대한 갔다. 설명들 한번 다 네. 자세히 한번 짚어봐야 될 대목입니다. 예. 자, 다른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검찰이 김건희 여사 포토라인에 세울 것 같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 결과는 지켜봐야 되지만 여당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입장이 다른 것 같은데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뭐 한마디 하셨죠? 안녕하십니까 김석수입니다. 사실상 본인 생각으로 그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실상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명명박백하게 하는 것과 포토라인을 세우는 것은 사실상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전혀 별개의 문제를 만든다. 그래서 대통령제에서 사실상 영부인의 문제가 발생해도 포토라인을 세운 적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코가 막히신 것 같아요. 잘 알아듣기가 한정기라서 코가 많이 막혔어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코가 막히셨어요. 코가. 예, 별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우, 예, 많이 막히신 것 같은데 코가 좀 휴지라도 좀 드려야 되나? 아니, 예. 티슈 좀 갖다 주세요. 뭐가 나오네. 자, 조국 대표는 이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예. 도이치모터스의 경우 이미 수사팀이 과거 만들어졌는데요. 통상의 검찰 수사 방식에 따르면 당연히 소환해야 되고요. 서면 답변에서 실제 문제가 되는 사안은 답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필히 소환 조사를 하고 압수수색으로 다른 증거를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양 변호사님. 네. 이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글쎄 저는 뭐 가능성을 떠나서요. 예. 이게 뭐 아시다시피 일부 매체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소환 조사를 할 것 같다라는 게 알려지고 예.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럴 계획은 없다라고 또 검찰이 부인을 하고요. 검찰 내부에서 좀 갈등이 있는 것 같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전에 사실 최근에 있었던 검찰 인사를 두고도 지난 1월에 이미 서울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여사를 조사를 하려고 해서 그거를 막는 차원의 인사였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많이 나왔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김건희 여사를 포토라인에 세우든 그냥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고 소환을 하든지 간에 네. 뭔가 뭐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다가가기만 하면 다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밀려 있는 그런 모양새가 아직도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매번 이렇게 번복이 될 때마다 저는 오히려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환 조사 내지는 포토라인을 강력하게 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예.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자꾸만. 일찌감치 오히려 했다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특검 여론이 자꾸 계속 예, 올라가는 거고요. 예. 검찰 내부에서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갈등 기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알려진 것 중앙지검과 같이 총장 쪽하고 약간 또 온도가 다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중앙지검 입장에서는 적어도 그냥 이건 뭐 그냥 제가 직접 추정이죠. 들은 예. 얘기가 아니기 예. 때문에 어떤 식으로 법을 적용을 하는가를 떠나서 명확한 사실관계라도 본인에게 확인하는 정도의 경관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예. 아니겠습니까? 설령 예를 들어서 무혐의 처분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만큼 다 따져봤고 이런 것들도 다 봤는데 그럼 법적으로 안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야 국민들이 그나마 뭐 이렇게 뭐 그럴 수 있나 이런 거라도 갈 수 있지만 아예 조사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소환 조사 자체나 조사 자체가 너무 밀려가지고 네. 지금은 검찰에서 소환 조사를 해서 결과 발표를 한다 그래도 신뢰도는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다 국민들이. 보니까 예. 이제 이미 특검까지 얘기가 그럴 겁니다. 근데 이 일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검찰이 스스로.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결과 네. 의미가 뭡니까 보시기에? 일단 검찰이 15년 구형을 했는데 실제로 법원에서 9년 6개월형을 네. 선고를 했고요. 뭐 이전부터 그 법 재판에서의 재판장의 심증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다라는 네. 얘기는 많이 나왔었습니다. 뭐 좀 약간 공개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드러내셨던 걸로 예. 또 비추기도 했었고 예. 또 어찌 보면은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예. 약간 뭐 잡음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본인이 이 진술이라든가 이런 걸 또 번복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이 교체가 되고 사실 이게 바깥에서 이 재판이 가지고 있는 어떤 법적 의미라든가 정치적 의미를 바라볼 때와 달리 또 이게 재판은요. 예. 그 법정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또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질 수가 예.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번 재판에서는 사실 검찰이 완승을 했죠. 네. 왜냐하면 대북송금을 일부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게 또 이재명 대표를 위한 것이라는 식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다퉈줘야 되는데 뭐 아시겠지만 4월부터 좀 많이 다른 얘기들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회유라든가 아니면 김성태 전 의장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을 회유하는 일들이 좀 구체적으로 있었다라고 해서 민주당에서 이거를 뭐 연합 경찰에 파티 말씀이시죠? 뭐 예. 고발해서 뭐 경찰이 일부지만 어쨌든 입건한 상황이기도 하고 이런 정황들은 황소심에서 다퉈질 겁니다. 예.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게요. 이게 한 1년 넘게 쭉 길게 1년 반 정도를 쭉 가다 보면 사실 재판부 입장에서는 바깥에서 바라볼 때는 뭐 이게 새로운 게 나왔는데 이게 빨리빨리 반영이 돼야 예. 되는데 그렇게 틀어뜨기가 쉽지가 그러니까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 연합 파티나 그 네. 진술의 조작 가능성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다퉈질 것이지 이 판결엔 반영이 안 돼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예. 저는 좀 보입니다. 뭐 예. 보통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6월 7일인데 예. 되게 뭐 이렇게 재판부가 한 달 정도 전에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을 끝내고 한 달 정도 고민 끝에 이제 판결문을 가져오는데 예. 그때부터 고민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 긴 시간 동안 어쨌든 재판하는 동안에 재판부 나름대로의 어느 정도의 심정을 가지고 있고 이제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을 때 재판을 끝내는 거기 때문에 뒷부분에 뭔가 증거들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예. 뭐 피고인 입장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예. 나올 수 있는 게 충분히 다 나온 다음에 결론을 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또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는 게 어떤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것이다라고 또 보는 쪽 입장에서는 그럼 마구 이렇게 무작정 길게 볼 수는 없다 이런 또 입장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다면 요번 1심 판결의 경우에 네.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은 어떻게 판단한 건가요? 일단 뭐 이재명 대표와 연관성은 이제부터 사실 검찰의 숙제가 네.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어떤 사실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예. 이유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을 했다고 하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는 1년 7개월 가까이를 갇혀 있는 상황에서 예. 지금 이 재판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또 김성태 전 회장이라든 쌍방울 관계자들도 이미 보석으로 나오긴 했지만 예. 상당히 장기간 구속 상태에서 그들의 진술을 가지고 이 예. 재판이 이루어지고 예.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과연 이런 재판이 맞는 것일까 저는 근본적으로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이 재판부에서도 과거 대법원에서도 이렇게 오랫동안 특히 이렇게 뭐 구속 상태에 있는 피의자라든가 참고인들을 피의자죠 구속 상태니까 재판 가기 전에 이렇게 검찰에서 소환해서 조사하고 이런 것들은 이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판례가 예.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재판에서도 그런 부분도 항소심에서 좀 다퉈질 것 같고 그리고 분명한 건 그 진술 조작 의혹 검찰에 예, 예. 그거는 정말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될 부분인 것 그거는 같습니다. 단순한 예. 의혹으로 넘어가서는 아니죠. 예.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는 게 확실하게 그렇겠죠. 밝혀져야 되죠. 왜냐하면 지금 의혹으로 제기된 거는
아주 정말 없는 일을 만들어냈다. 예. 억울한 사람을 뭐 9년 6개월을 지금 법정형을 선고를 받게 만들었다라는 게 의혹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충분한 해소를 해야죠. 예, 다른 얘기 좀 해보면요. 이번 주엔 대통령 영부인이 뉴스에 많이 등장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직접 나서셨습니다. 예, 나오셨습니까? 예. 문재인이고요. 한식이냐 또 양식이냐 정도의 선택을 하는 기내식을 먹었을 뿐인 사람에게 너희 초호와 기내식 먹었지요? 라면서 들이대는 건 무슨 경우입니까? 아내 순방을 건의했던 부처와 아내와 함께한 부처가 멀쩡히 있는데도 이제 와서 뭐 초호와 기내식이니 버킷리스트 관광인이 모욕하는 건 또 무슨 경우입니까? 예. 제발 좀 품격 있는 정치를 해라.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품격 있는 정치를 해라. 홍 시장님, 홍준표 시장님 나오셨습니까 혹시? 예. 지난번에 내가 이제 제기했던 타지마할 관광외유와 함께 다른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잖아요. 이것들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는데 그래보고 제가 대통령일 때는 상대 진영을 온갖 수단 동원해갖고 수사시키고 뒷조사 다 했는데 재임 중에 터무니없는 짓을 한 사람이 엉터리 회고록으로 또다시 인자 세상을 농단하게 해서 되겠어요? 그건 안 된다네 그래 봅니다. 예, 이게 참. 참 단순한 사안 같은데요. 예. 단순한 사안이라도 정치권으로 들어가면 복잡해지더라고요. 대단히 단순한 사안 같은데. 그래서 이제 예. 일부지만 이제 뭐 민주당 쪽에서 당시에 뭐 이 관여했던 분들도 반박 근거 자료들을 내놓고 있는데 예. 이게 자료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뭐 재판할 때도 그렇지만 그 많은 자료들 중에 뭔가 하나 비슷한 거를 떼와서 그것만 들이밀면서 예를 들어서 기내식 예산이 6천만 원인데 네. 6천만 원어치나 식사를 하셨어요.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니까요. 무슨 약간- 밥을 6천만 원어치 먹은 것처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 이거를 간단한 건 진짜 문체부에서 자료를 네. 몇 명 갖고 네. 지금 현 정부랑 과거 정부랑 비교해서 몇 명 갖고 얼마의 식비고 그거 공개하면 되고 네. 또 초청장 문제는 그냥 초청장 받은 거 공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냥. 당시 도종환 장관이 그때 인도에서 받은 초청장을 공개를 했고 사실 그 전에 어제 그제는 도종환 장관만 초청을 받았는데 김정수 여사가 끼어들었다는 식으로 또 일부 언론들이 예. 보도를 했는데 도종환 장관이 그 부분도 명확하게 반박을 했죠. 다른 초청장이었죠? 다른 초청장. 예.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던 그러니까 말했던 사실 확인을 말씀드렸던 게 하고 서로 비판을 해야 될 텐데.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뭐가 하나 나오면 정치권에서 뭐가 하나 들고 나오면 그냥 또 서로 각자 입맛에 맞는 것만 들고 나서 싸우는 것 같아요. 예, 이 문제 말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저기 나와서 아까부터 기다리고 계신데 한 말씀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요. 예. 오늘 MBN 보도에서 정정 기사가 나온 것으로 아는데요. 최근에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그 사람이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가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 제가 분명히 밝혀두겠습니다. 예. 근데 예. 아니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워낙 이제 식사도 밥도 같이 안 먹겠다고 하셔가지고 그거는 그거 앞으로는 얘기하신 분하고 전 일면식 없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아니, 그건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게 아니고 언론을 하긴 못하셨나요? 그게 아니고 밥 안 드실 거예요 같이? 본인이 거부하셨다는 거 다 알고 있는. 저는 그런 말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아니, 궁금해서 지금 중요한 건 뭐니 해도 정치 개혁 아니겠습니까? 지구당 문제 혹시 양 변호사는 해법이 있으십니까? 예. 지구당 문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다 엇갈리죠. 저는 뭐 복잡하게 뭐 걱정되는 부분만 몇 가지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뭐 근데 민주당에서도 찬성하는 의견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근데 하여튼 뭐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직 그 사안에 대해서 네. 판단이 안 서가지고 네. 제가 판단이 있으면 언제 청취자 여러분께 제 생각 오늘 내 얘기는 안 하나? 갑자기 그 내 깜짝이야. 고향 포항했어. 어? 아 영일만이구나. 그러니까 뭐가 터졌잖아 지금. 가야 돼. 동가나이 차 불러라. 그 자원외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환에게 우리 포항에서 할까 그랬어. 예. 아, 내 참. 고향이었어. 예. 들어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민 크리에이터 양재열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